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늘면서 노키즈존이 늘면서 노시니어존 논란도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들이 막 뛰어놀고 이러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똑같이 진상짓을 하는 거거든요. 인권위는 이를 부당한 차별로 봤습니다. 이른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사고 났을 때의 그 부모님들의 그 책임 회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무조건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잠재적 범죄자로 다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너는 안 돼, 너는 들어오지 마. 정당하지 못한 차별, 이거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노인, 들어오지 마라 이런 이른바 각종 노존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영업의 자유일까요? 아니면은 어이없는 차별일까요? 여기에는 사실 경제와 기본권에 깊은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슈 더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몇 살 이상 출입 금지, 이게 과거에는 유흥업소에 붙어있던 안내인데요. 요즘에는 어린이들 들어오지 말라는 노키즈존이 있고 또 노인들 오지 마라 이런 노시니어존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청소년 오지 말란 것도 있어요. 이게 과연 부당한 차별일까요? 아니면 사업적 판단일까요? 두 분 모시고 한번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김헌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하나 좀 보고 시작하죠. 지난 어버이날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붙은 얘기예요. 이게 노시니어존 이런 카페가 있다. 그 사진과 올라오면서 울컥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키즈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죠.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 이른바 여기 노시니어존이라고 적어놨죠. 이 사진을 게시한 글쓴이는 이 카페가 주택가에 있는 곳이라며 부모님이 지나가다가 보실까 봐 무섭다고 적었습니다. 이 사진의 등장이 찬반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업주의 생각대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부터 노인이라고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2017년 국가권익위원회는 노키즈 식당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노시니어존 논란도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을 보면은 아니 장사하는 사람 마음이지 뭘 이런 걸 따지냐. 또 반대로 노커플, 노솔로, 노중년 이게 다 노노노 이기적인 거 아니냐. 차라리 진상 출입 금지라고 써라. 또 인구는 줄어드는데 나이까지 갈라치냐. 참 씁쓸하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자, 노인들 들어오지 말라. 이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이제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한데 요즘 그 카페에 단골로 출입한다라고 하는 이용자께서 글을 올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그 카페를 이용하는 카페가 굉장히 작은 데인가 봐요. 한 테이블 한 두세 개 있고 이런 데인데 거기서 이제 노인들이 들어와서 사장이 예쁘다, 여사장이 굉장히 예쁘고 마담이라는 말을 썼다는 그런 글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사장이 예뻐서 커피도 예쁘다. 이런 식의 완전히 성희롱적인 표현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사장께서 참다 못하다 이제 노시니어존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저희가 그 업주께서 판단하게 된 그런 그 배경에 대한 이해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할머니들은 억울하잖아요. 할머니들이 억울한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거든요. 몇몇 분들이 이제 진상짓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좀 즉각적이면서 그 업주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대응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가져오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인 전체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노X라고 했을 때 그 X에 해당되는 집단을 전체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이런 답변이나 어떤 대응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들어보면은 그 여성 사장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했던 남성 노인의 문제이고 사실은 그 행동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람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적절하지는 사실 않죠. 근데 이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문화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예전에 다방 이용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방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담도 있고 여기 말상대도 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뭐 상호 관계성이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는데 사실 카페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카페들은 대부분 다 그런 노인분들보다 연령대가 아무리 주인이라 하더라도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 다방 이용하듯이 자꾸 말을 거는 행태 자체가 매너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여성 노인들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물론 부당하실 수 있는데 소수의 또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카페에 들어갔는데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해라고 하면서 안 시키시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 식당에서 이용하듯이 자꾸 이제 뭔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잔 갖고 잔 돌리기도 하시죠. 네, 그걸 나눠 먹기도 하고 뜨거운 물 달라고 그러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식당을 이용하듯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수 행위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다 일반화해가지고 모든 노인이 다 그런 것처럼 아예 금지를 하는 것은 이 소수의 어떤 일부 행위 때문에 다른 매너를 지키신 분들까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는 노인 금지 안 하는데 여기는 요 지역의 요 카페는 했다. 나름의 특수성이 있었나 보죠. 아무래도 뭐 그 특성이 이제 공간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매장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의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중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좁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 일자는 안 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나 이런 그 매출액 기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주로 작은 영세한 개인 카페인 경우에는 좀 더 좀 민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시니어 하니까 막 차별이다 했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또 다 일리가 있네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세대 갈등의 뭐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퇴장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인구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노인들은 이제 앞으로 노인들 어른들을 자기들이 이제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들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장년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은 앞으로 예정된 정해진 미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교롭게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세대 갈등이 어떤 식으로 번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한번 생각과 어떤 대비를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잠재해 있는 세대 갈등이라는 사회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일부 투영된 면도 있고 또 이 사건으로 세대 문제를 살펴볼 계기도 된단 말씀이네요. 세대 간에 서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까 평론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그 공간 카페를 이용하는 어떤 마음 자세라던가 그리고 기본적인 에티켓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업체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1인 1잔 같은 거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 된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또 내가 어른 행세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가 나의 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견지에서 좀 성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거꾸로 젊은 세대도 이 은퇴한 분들의 어떤 고독감이라던가 그리고 사회 전체가 좀 노인들을 좀 배제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도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를 일으킨 노인의 예도 그렇지만 이번 경우도 사실은 이제 행위가 문제인데
또 입장시켜놓고 행위를 규제하는 게 또 어렵잖아요. 경찰 부르기도 그렇고. 이게 업주도 그 고민을 하긴 했겠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묘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대중교통 수단 같은 경우에는 탄 이후에 소란 행위를 하게 되면 하차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공간에서는 소란 행위를 했을 경우에 퇴실시킬 수 있다라는 조치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과연 저는 바람직한 거냐. 그러니까 시도를 아예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통적이거든요.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똑같이 진상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제재가 필요한데 그거를 티네이저, 시니어라고 하는 전체 그룹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적인 시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잠재적 범죄자로 다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시도를 해볼 거냐에 관련돼서는 아예 없죠. 왜냐? 귀찮거든요. 그리고 안 될 것 같고 뭔가 갈등을 겪기 싫고 그걸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딱지를 붙여서 아예 배제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많이 생기잖아요. 스터디 카페에는 퇴실 규정이 있어요. 뭐 소란 피면 안 되고 뭐 쭉 있는데 그럼에도 청소년 입장을 금지한다. 이거는 그럼 또 얘기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퇴실 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한 발 더 나간 거죠. 아예 배제를 해버리겠다는 거는 비대면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교섭하고 협상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를 너무 못하는 것 못해요. 같아요. 예, 그런 일이 터지면 조금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 좀 잘 안 되면은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경고문 같은 거 써서 또 소통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유연한 대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훈련을 좀 못 받은 것 같아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너는 안 돼, 너는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부분. 이 대상이 문제가 될 때는 좀 손쉽게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차별적인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게 많아지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다양성 굉장히 중요하고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우리의 카페나 식당이나 공공장소는 그런 니즈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대나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공간도 좀 대화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해서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부족한 게 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유흥업소도 다양화되듯이 이것도 뭐 다양화될수록 좋긴 한데 공간 문제가 또 있는 것 같고 이게 세대 갈등 얘기가 배후에 숨어 있는 사회 현상이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를 이걸 건수 잡아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노인 인권을 다룬 조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노인에 대한 편견이 사실 있거든요. 또 그 안에는 노인들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노인에 대한 인식 혹은 편견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 서베이가 굉장히 재밌는 네. 서베이인데요. 이 청년들은 대체로 장년 세대 노인들과 좀 대화가 잘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노인과 청년 간의 갈등이 크다. 양쪽이 다 갈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청년들이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는 요즘은 청년들도 굉장히 실용적이어서 노인들이 일을 갖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우리의 부양 의무를 줄여준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드디어 거기까지 갔죠. 네, 그렇게 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건 뭐냐면 노인 복지 확대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이 증가한다. 여기에 대해서 노인 세대, 청년 세대 모두가 높은 응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인 세대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이 된다. 이걸 알고 있고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장년층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숨어들고 위축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자존감들이 떨어지게 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저 보고서를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결론이 그거더군요. 이제 청년에 의해도 필요하지만 노인도 좀 사회 구성원으로서 맞춰주는 이른바 뭐
뭐라 그러더라, 선배 시민으로서 생활해야 된다 이런 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합리적으로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소통과 대화하는 데 능치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시니어들이 유교적인 문화 전통 속에서 내가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고 어른으로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주니어들이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꼰대짓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젊은 층이 있고,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최소한 이 친구들의 감성이라던가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바르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안에 세대의 문제, 어떤 문화의 문제가 들어있긴 한데,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 시니어 존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 처음에 등장한 것이고, 그 특수한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세대 갈등이 첨예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요즘 직장에서도 이제 세대 갈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을 뭐 G세대라고도 부르고, 뭐 알파 세대, 뭐 잘파 세대, 뭐 이러면서 이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대 간의 어떤, 특히 직장 내에서 어떤 갈등을 좀 방지하려고 하는 관심과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학생들하고 이제 대하다 보면은 그 놀라운 점을 이제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Z세대라고 칭하면 그 세대도 똑같지 않아요. 심지어는 학생들 과제한 거 봤을 때 제가 그런 문장을 봤거든요. 동생하고 1년 차인데 신조어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동생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Z세대라고 묶는 전체 그 어떤 집단도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로 묶기에는 개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묶지 말고 그 미세한 변화들을 좀 보면서 개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미디어의 세대 이런 거 함부로 하는 분들은 반드시 두 분 출연자께 허락받고 하도록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허락 받는 것도 사실은 이게 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언받도록 하기로 하고. 노 시니어 존이 있었는데요. 이게 또 아이들 오지 말라는 노 키즈 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 들어오지 말라는 건가요? 이것도 또 사연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연과 내막을 잘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업체에서 아이들이 뛰놀다가 화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먹는 데인가 보네요. 네, 음식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이 화상을 입었는데 그게 이제 법원 판결이 업주에게 70% 책임을 지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판결 이후로 이제 노 키즈 존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업주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뭐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니 그 서빙하기도 바쁘고 이거 디지털 커리하기 바쁜데 애들이 막 뛰어놀고 이러면 정신도 사나울 뿐더러 안전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키즈 존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그러면서 2017년도에 결과적으로 이제 인권위에서 이건 차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여튼 맥락을 따져보면서 우리가 이 이슈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가족과 함께 제주도의 유명 식당을 찾은 A씨는 자리를 잡자마자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3살 이하는 입장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 존이었기 때문입니다. 9살 아이와 함께 근사한 저녁을 기대했던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를 부당한 차별로 봤습니다. 인권위는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면서 아동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는 퇴장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미리 고지를 함으로써 약간 해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제 전면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본 것이에요.
강제성은 없지만 식당 사장은 억울하고 섭섭합니다. 테이블 위에서 기저귀를 갈고 안전사고가 나는 등 부작용이 잇따라 지난해 어쩔 수 없이 노 키즈를 선언했다는 설명입니다. 사고 났을 때의 그 부모님들의 그 책임 회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무조건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조심스럽죠. 사실상 처음 나온 정부기관의 가이드라인에 찬반 입장이 분분합니다. 아동과 부모의 인권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영업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공공장소의 예절과 배려를 배우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카페 쪽으로 많이 노키즈존이 번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나왔던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하지 말라고 권고도 했는데 차별성이 있나 봐요. 카페 같은 경우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성들이 보육이나 양육을 할 때 애들을 키울 때 조금 좀 숨어서 키웠다라고 할까요? 좀 가정에서 주로 키우고 좀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모차도 굉장히 고급으로 발전하고 해서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고 카페를 가는 여성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이 이제 비로소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카페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기저귀 갈아야 되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기저귀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은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보드가 있어서 내려서 올려놓고 갈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갈고 그냥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이제 업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고 진상 손님이다 이래가지고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노키즈존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사실 이제 공간의 이용 목적이 약간 각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간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카페 하면은 커피를 생각하니까 뭐 커피 맛이 좋은 카페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다 대부분 쉬러 가는, 그래서 휴게 음식점입니다. 사실 카페라는 공간이. 근데 그 카페라는 공간을 어떤 뭐 청춘들은 이제 공부하는 공간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작업하는 공간으로, 어떤 분들이 비즈니스하는 공간으로 이제 이용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쉬러 가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약간 달라지는 것이 카페 문화에 익숙했던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데리고 쉬러 갔는데 그런 부대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하고 또 전에 그 문화적으로 모범적인 어떤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인식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개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업주한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 카페 문화도 우리가 갑자기 형성된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미처 어떤 합의라고 될까요? 뭐 공론장의 어떤 그런 조율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일정 정도 행동이 문제가 되면서 그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행동을 관리해야 되는 부모, 그렇죠. 특히 네. 또 아이를 봐줘야 되는 엄마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권리가 제약되는 면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아이들은 양육받아야 되는 일종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약자이거든요. 그러면 그 약자를 케어하는 책임 주체는 부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의 행동이 문제고 그것이 무료된다고 그러면 결국 그 부모가 케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이한테 책임을 묻고 있고, 그러면 노키즈존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받는 인식, 아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성장한 우리 미래 세대들은 과연 올바르게 이 사회에 대해서 생각할까? 기성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지 않을까?
뭐 드라마식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복수를 막 꿈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서 좀 위험하다고 그 친구들이 생각합니다. 사실은 베이비 부모나 네. 저희들 X세대 이런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미래. 저희를 부양해줘야 되는데 되는데 거꾸로. 저희가 되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커서 비슷해질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노시니어 존 이렇게. 근데 거기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사실상 노키즈존은 노맘충존입니다. 그러니까 맘충이. 예. 그렇죠. 노맘충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이제 권리도 있지만 또 책임도 있죠. 아이들을 잘 돌보고 큰 소리를 내면은 그런 좀 제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100% 잘 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 한 번 외출하면 뭐 챙길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진짜 물티슈에 무슨 뭐 그죠 뭐 하여튼 온갖 것들을 챙기고 나가는데 근데 가서 내가 조금 애를 소홀하게 관리를 했더니 내가 갑자기 맘충이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벌레에 비유해. 맘충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이렇게 키울까? 요즘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여성들이 이 노키즈존, 노맘충존을 맞닥뜨리게 될 때 느낄 수 있는 좌절감 이런 것도 우리가 배려해야 돼요. 사실 인권위원회 그 권고도 내용을 보면은 그 아이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 그 엄마들의 사정을 좀 생각해라라는 면이 담겨 있긴 하더군요. 그런데 그 노키즈라는 게요. 사실 많아요. 비행기 안에도 지금 이게 제도가 있고요. 또 심지어 여행 사이트 같은 데 가면 노키즈 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고객도 원하고 사업하는 사람 현실도 있고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뭐 교통수단, 특히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할 필요성이 있는 게 일단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란 행위들이 벌어졌을 때에 좀 운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공간의 선택권이 이런 항공기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목적지를 간다 그러면 참고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돌발 행위 발생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도 뭐 노키즈라기보다는 좀 몇 세라든지 어떤 특정 행위를 중심으로 좀 유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연구한 그 지자체가 있어요. 보고서를 봤더니 핵심을 이걸로 봤더라고요. 그 어떤 연령대, 특히 어린이를 막는 것이 이제 공익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혹시 거래 거절이나 차별적 취급이라는 행동에 해당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싫으면 딴 데 갈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느냐. 요 세 개로 봤던데 노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공익성은 별로 없고 사업적인 면에서 차별적 취급은 아니고 막기는 어렵겠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국민 정서를 10분 이해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업주도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저귀를 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도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뛰놀 수 있는 좀 소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존들을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음식점은 또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애들을 케어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도와줘서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그 아이 키우는 여성분들이 기저귀 갈 수 있는 공간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공간 조성하도록 좀 도와주고요. 식당 같은데 아이들이 좀 뛰놀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한 그 설비나 이런 비용 같은 거 좀 지원을 해서 세대 갈등을 좀 방지하고 좀 여성들이 당당하게 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 쇼핑몰 가면 다 있어서 글로들 많이 가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영세한, 좀 작은 규모의 카페 음식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저 조사 결과를 잘 보시면은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고요. 같은 연령에 대해서도 차별을 대하는 시각 차이가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키즈는 아무래도 노시니어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의견이 많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데 제주도가 이제 가장 이 노키즈즘이 많은 그 데이터 때문에 제주에. 네네. 화제가 됐는데 그 이유는 사람은 많고 또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개인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논의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또 아이들과 같이 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소화할 수 없는 역량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노키즈로 선언을 해버리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있는 거죠. 아니 뭐 아이 있는 집 안 받아도 얼마든지 다른 손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대체를 하는 역량이 있다 보니까 노키즈존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대도시 중에서도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가 노키존에서 찬성을 하고,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키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이를 많이 키우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냐? 아이 데려가는 엄마가 많으니까. 우리 사회가 저출산 사회 악순환인데요. 예전에는 아이가 너무 많았어요. 어디나 다 들끓었어. 근데 지금은 아이가 없는 지역은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적은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거의 목소리를 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사회가 다산을 많이 하고 아이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거꾸로 저는 노키즈존 문제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이슈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거꾸로 좀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아이를 데려가야 되는 부모, 특히 엄마가 많으면 그게 규모가 되면은 키즈 그렇죠. 카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람직한 시장의 원리이기도 하죠. 정말 많이 그 규모의 경제가 이렇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지금 저출산율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아이 있는 커플을 안 받아도 우리가 이제 싱글 이코노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싱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손님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맘충이라는 소리를 듣고 근데 이런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특히 김지영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이게 선택을 했는데 내가 맘충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실제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출산으로 다시 악순환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 아프리카 속담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려면 한 집단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마을 것이 전체가 한다고 하죠. 다 연관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어떤 백화점 같은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배려 안 하면 혼나잖아요. 근데 작은 그 자영업의 경우는 여유도 참 없고 또 대신에 내 맘대로 해도 누가 특별히 뭐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게 양극화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공공적인 이제 개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예 이제 공공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제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도 오는 시간에 차별이냐 아니냐, 그리고 개인 업체에 이제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제 노키즈존 지정을 이제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입법 단계에서 그게 무산이 됐거든요. 최근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식당에서 화상을 입은 아동에게 식당 측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은 후 영유아나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가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노키즈존은 430여 개,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입니다. 제주에도 70곳 이상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는 전국에서 노키즈 가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노키즈존은 마음 편히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호응이 높지만 막상 차별받는 아동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은 발언권이 없는데 그걸 좀 차별하는 것 같고, 노 앞에 장애인이나 인종이나 그런 거 붙으면은 논란이 되는데 왜 노키즈존은 안 되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거절하는 업체인 이른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아동 출입 제한 업소 지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자치단체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정례적으로 아동 출입 제한 업소의 실태와 아동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이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위법이 없어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노키즈의 반대인 키즈 오케이존 개념을 도입해 아이들을 위한 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센티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영업의 어떤 타격을 감내하면서 운영하는 그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묵묵함에도 불구하고 뭐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참다가 결국 노키즈존으로 가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기저귀 가는 데라든지 아니면 좀 더 편의시설을 하면서 예스키즈존으로 했을 때에 공공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뭐 세제 혜택을 해주든 아니면 시설 비용을 지원해주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선순환으로 좀 유도하는 형태로 특히 이제 실질적인 어떤 돈 문제에 관련돼서 좀 지원책이 필요한 것을 이제 제주도가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실현이 되면서 전국으로 좀 확산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회 역할도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관광협회 같은 경우에 직능단체들이. 예,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아우르고 뭔가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자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관광협회나 이런 협회들의 역할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상 손님들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유형화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좀 계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지자체가 또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경제 주체들, 공공 주체들 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에티켓을 지키면서 서로 공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의견인데 실제로 그런 데가 있죠. 말씀처럼 아이 데려가고 싶은 부모가 많으면 반기는 데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스 키즈 존, 웰컴 키즈 존이라는 게 생겼는데 운영하시는 분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 환경면에서 카페 운영하고 있는 임지영입니다. 네, 어린이를 환영하는 정책이신데 구상하신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매장 오픈 시부터 뭐 어떤 거에 대한 규제를 두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픈을 했고 그게 웰컴 키즈존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동반을 막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 뭐 안전 이런 거를 또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모든 어린이들이 다 말을 잘 듣고 조용히 있으면 좋겠지만 안 그런 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부모들이 알아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매장 운영할 때 불편하게 하는 분들은 찾아가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노 키즈, 노 시니어 다 누구누구 오지 마라. 이런 영업 방침하고 분명히 다르시지 않습니까? 다른 정책을 가진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좀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희도 가끔 감당 안 되는 친구들이 오거나 뭐 아무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부모님들이 오시면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노키즈, 노시니어존을 만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노키즈존과 웰컴키즈존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자영업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같이 오시는 가디언들이 다 부모님들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접근도 있는데 사실은 노키드 얘기를 하지만 어린이 고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어린이 뮤지컬을 해야 부모까지 따라오고 와서 굿즈도 사는 아주 반가운 고객인데 카페만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양한 선택이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양한 선택이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맘카페라든지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스 합니다. 키즈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이용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인식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뭐 언급하는 그런 진상 사례들 같은 경우 심한 경우에는 이미 좀 몇 년 전 사례인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맘충처럼 옛날에 생각하는 행위를 하는 게 많이 줄어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은 사실은 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공간을 이용할 때는 각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비자의 어떤 선호나 개별성에 관련돼서 다양한 형태가 있어야 되고 약간 중첩되는 공간에 있어서는 상호 서로 배려하고 준비가 필요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공간이 많은 세대가 이용하는 카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개입을 해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린이 뮤지컬 얘기도 했지만 아이가 부모를 데려고 오는 굉장히 그 고객 창출형 고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특히나 출산율 0.78의 나라에서 이 금쪽 같은 아이를 막는 게 영업에 지장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 이게 영업에 지장이 되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정말 답이 없고요. 네.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합계 출산율 0.78이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반등시키고 우리가 좀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아동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접촉면이 넓은 그런 매장을 관리하시는 식당과 카페와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을 관리하시는 이 업주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지만 하지 말고 답을 찾아봐라. 예, 뭐 저희가 아까 문화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이 저출산 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핵심은 금쪽 같은 애들이거든요. 정말 아이들을 더 금쪽같이 만들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애들을 더 많이 늘려서 우리가 미래 노동력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미래 공존을 위해서는 그 하나의 행동이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영국은 뭐 대형 박물관에서 그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그 패스트 트랙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라고 못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이제 카페 업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노키즈 존을 통해 가지고 욕하고 싶은 거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아마 비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비판을 해야 될 공간은 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아이들을 끌고 카페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그러면 다른데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카페 아니면은 대형 몰을 가는데 몰은 또 엄청나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서 다시 또 개인 카페로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과 갈 수 있는 공공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없는 거를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 비판의 화살이 아이한테 가고 아이 엄마한테 가게 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비판의 초점이 좀 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공간들이 공공시설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랬을 때 굳이 왜 카페에 가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들으면서 천덕꾸리처럼 취급받으면서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업주들의 고민도 좀 해결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저런 출입 금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애써 번 돈 편하게 원하는 대로 쓰겠다. 이런 솔직한 생각이 있고 여기에 맞춘 영업 정책이 있죠. 그런데 나는 왜 또 차별하느냐 이런 다른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의 현실도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숙제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 두 분 고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